가 모두 소진되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등록 체계를 변경한 것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앞자리가 기존의 2자리에서 3자리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신규 번호판 도입으로 약 2억 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불매운동과 맞물려 또 다른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차주가 이분차 불매운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앞자리가 3자리인 신형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 불매운동 이후 차를 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신형 번호판을 달고 있으면 일본 불매운동을 무시하고 일본 차를 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형 번호판을 달고 있는 일본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무조건 신고하겠다며 일본 차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커뮤니티로 알려진 보배드림의 한 유저는 자발적 친일 행위를 한 차주들을 위해 사선 위반이라도 저지를 시 바로 신고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일본차 업계가 몹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특성상 남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도 몹시 중요한 만큼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판매량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현재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은 일본차 업체들은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이 무려 58%나 감소하였고, 특히 자사 홈페이지의 독도를 한국장으로 표시하면서까지 한국 시장에 공을 들였던 닛산은 현재 한국 시장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번호판 이슈로 일본차 구매 시기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일본차를 팔기가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불매운동에 대해 불매는 하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개인이 어떤 브랜드의 자동차를 구매하던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토요타가 식민사관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과 아베 총리의 자민당에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며 일본차 불매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렉서스를 제외한 모든 일본 차들은 판매량이 대폭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렉서스의 경우 이전에 구매했던 차의 고객 인도가 늦어지며 판매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번 새로운 번호판이 렉서스마저 끌어내릴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의 TV였습니다. 영향으로 채워졌습니다. 지난 7월 시작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2개월여 지나면서 그 피해가 부메랑으로 오고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4일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가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의 8월 신규 등록이 1398대로 전년 동월 대비 56.9% 감소했다고 발표한 것을 비중 있게 보도한 것입니다.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차 월 국내 판매량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2달 사이 판매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일본 브랜드 차량의 월 판매량이 140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1년 7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2011년 18,936대를 판매했던 일본차는 지난해 45,253대로 2배 이상 판매량을 늘렸으나 불매운동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기다 일본차 업계가 앞으로 더욱 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9월 1일부터 8자리 번호판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8자리 번호판을 단 일본차 소유주들이 불매운동 이후 구입한 것으로 식별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차 업계는 이 같은 불매운동 여파에 판매 부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BMW 화재 사건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일본 자동차가 이젠 일본 자동차 불매운동 때문에 그 빈자리를 독일차가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독일차 판매량은 12,100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 늘었습니다. 점유율은 66.8%로 지난해와 비교해 16.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6,740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시장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어서 BMW 4,291대, 미니 1,095대 순이었습니다. 벤츠는 지난 8월보다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차 불매운동에 국산차도 역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대차 유효 견적 건수는 지난달 대비 44% 증가했고, 쌍용차는 26%, 기아차는 25%, 르노 삼성은 19%, 쉐보레는 13% 각각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일본차를 열심히 사주었지만 일본은 한국차를 절대 사지 않았었죠. 일각에서는 일본차가 더 품질이 좋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독일에서 연일 판매 기록을 갱신하며 일본차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판매량 10위 안에 드는 아시아 브랜드는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유럽 브랜드가 강세인 시장임에도 현대차는 2011년 8위에 오른 뒤 9년째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위에서 10위에 자리하던 토요타는 2013년 이후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스라엘에서도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일본차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차가 강세를 보이던 이스라엘 시장에서 1994년 진출해 2011년 처음 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2014년도까지 토요타, 마스다 등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유럽에서도 현대 기아차 판매량이 토요타와 혼다차를 7년째 앞서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맞춤형 전략과 디자인 선호도가 높아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일본산 자동차를 5만 3천 대를 넘게 사주었습니다. 한국산 차는 일본 시장에서 아예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내 54개 수입차 업체 중
일본 내수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산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09년 연간 900여 대 판매에 그치자 같은 해 결국 일본 시장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일본에서의 전략 실패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지만 일본인들은 아직도 한국차보다 일본차가 낫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더 우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텃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가전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있다가 삼성과 LG는 소니와 파나소닉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서 완전 역전시켜 실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일본 가전이 아니면 안 쓰던 일본인들도 삼성의 5G 폰을 쓰고 LG의 OLED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불매 운동은 일본 자동차 업계에 위기감을 오늘은 그래서 일본 차량의 차주들 얘기, 그리고 한 이자카야 사장님의 고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은, 제일 먼저 맞았죠, 맥주와 자동차 얘기인데요. 일본산 맥주는 아사히, 기린, 삼토리, 삿포로가 있죠. 그 중에 아사히는 2009년 1월부터 시작해 올해 2019년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 자그마치 10년 동안 외국 맥주 중에 판매율 1위를 쭉 지키고 있었는데요.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난 7월에는 3위로 떨어졌다가 8월부터는 아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국에서 철수하기 직전이라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7월을 기점으로 일본 차 모든 브랜드의 판매량이 2달 연속 2자릿수 이상 급감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일본 자동차가 20%대를 꾸준히 유지해왔는데 9월 현재 7%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일본 자동차 업계는 이달부터 도입된 8자리 번호판 시스템에 완전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달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의 번호판이 기존 7자리였던 거에서 8자리로 바뀌었는데요. 따라서 8자리 번호판이 부착된 일본 차는 어떤 차입니까? 불매운동이 한참 진행 중인 9월 이후에 산 일본 차량이란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이렇게 일본 차량 중에 8자리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가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차선 위반이나 신호 위반, 주차 위반 같은 거 발견하는 즉시 무조건 신고하자 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뭐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용감한 행동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겠죠. 벌을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불매운동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니까 이미 일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나 일본과 관련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요. 자동차 용품 업체들은 일본 차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차량용 스티커 제작에 발빠르게 나섰고요. 불매운동 이후 이 스티커 판매량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들도 보시면 가끔 노제팬이나 노아베 같은 스티커를 판매하는 광고 동영상 요새 자주 나오더라고요. 냉장고에 붙이는 그 자석도 많이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자카야 중에 매출이 급감을 해서 고민이 많이 생긴 한 사장님은 일본 맥주와 사케를 더 이상 팔지 않고 이제는 국산 전통주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웃긴 현상이긴 한데 이자카야를 갔는데 막걸리와 소주만 팔고 있다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오죽 손님이 끊겼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생각이 되네요. 또 다른 이자카야 체인점은 가게 이름은 일본말로 되어 있지만 이 점포는 100% 한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가게이며 체인점 본사는 대한민국 회사입니다 라는 입간판을 새로 만들어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완전히 끊겼던 손님이 살짝 늘어났다고 하네요. 상황이 정말 심각한가 봅니다. 반면에 몰래 일본 상품을 사거나 일본 여행을 가는 샤이제팬 사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명문대로 잘 알려진 Y대의 페이스북 게시판에는 허리가 안 좋아서 장시간 비행기를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이 좋다, 일본 여행이 불매가 된 것에 마음이 아프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러자 댓글에는 눈치 볼 것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일본만큼 관광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 일본 여행이 그립다 라는 내용의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반면 언제까지 이런 한일 갈등이 계속될까에 대해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큐슈 전체 관광객 중에 50% 가까이 한국인이고 그중 큐슈의 대표 도시인 후쿠오카의 경우는 70%가 한국인인 것으로 발표했는데, 그래서 일본의 서부는 한국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한국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큐슈의 후쿠오카시는 한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호텔과 관광 인프라를 꾸준히 개선해왔고 객실 수와 교통편을 늘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투자해온 관광 인프라를 무용지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덧붙여 2020년 7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관광객 유치를 하지 못하면 관광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극에 달하게 되는데 이때는 일본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을